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세무사 1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저는 시험을 친 지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트렌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그때 당시 제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무슨 책을 봤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실 거면 영상을 안 보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해서 1차를 참 빠른 시간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2차까지 유예로 합격을 했으니까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세법. 1차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세법이지 않을까. 근데 뭐 2차 또한 세법이 어렵죠. 세법을 잘 정리해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제 기준상 잘 정리하는 거는 꽈락만 넘기자 이기 때문에 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단 동차를 노리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그냥 유예 1차만 합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일단 법인세 공부를 안 했습니다. 법인세 공부를 안 했고 부가세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고 그리고 소득세도 말문제 정도 그리고 기타 세법들을 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부가세 빼고 계산 문제는 손을 안 댔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험 치기 한 달 전, 최소 한 달 전에는 요약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의 끝장내기라는 이 책으로만 공부를 했어요. 참 책이 좋아요. 일단 말 문제도 OX로 해서 기출 문제를 반영을 했고 그리고 왜 틀렸는지도 밑에 해설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문제만 계속해서 반복을 하셔도 시험장에 나오는 말 문제는 웬만해서는 맞추지 않나? 만약에 계산 문제를 내가 들고 갈 거라고 하신다면 여기에 또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계산 문제만 풀고 들어가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계산 문제가 실제로 1차 시험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나오는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하신다면 시험장 가서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1차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세법도 그렇고 뭐 재무회계도 그렇고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 뭐 3차, 4차생이라고 하더라도 1차를 제 시간에 푸는 사람은 극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풀면 공부해 가지 말자. 그리고 아는 문제만 풀어서 꽈락만 넘기자라는 게 제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세법은 하루의 끝장내기를 우선적으로 보았고 그리고 흔히 말해서 잡법이라고 하죠. 그 외의 법들 그거는 엣지세법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만 봤습니다. 여기에 개념도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기출문제가 있거든요. 이것만 풀어도 제가 봤을 때 잡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돌고 돌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다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 책 두 개로 제가 정리를 다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제가 57.5 받았을 거예요. 60점 못 넘기고 생각보다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찍은 것도 많이 맞고 찍은 것도 내 실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찍은 거 한 문제로 내가 합격을 하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찍은 것도 저는 제 실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세법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생각보다 고득점을 받았다. 그리고 1교시에 치는 게 재정학 시험을 치겠네요. 재정학도 이 책 한 권으로 공부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시험에 양은 많고 공부해야 될 게 많으면 요약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끝장내기 위주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한 5개년치 뽑아서 그것만 반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학 또한 저는 계산을 하는 문제는 무조건 다 넘겼어요. 말 문제만 풀자. 지금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산 문제도 말 문제 같은 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풀어주시고 완전 이거는 계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시간에 찍고 다른 곳에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전략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재무회계와 그리고 행수법에 자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점수를 받자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1교시에는 꽈락만 넘기자
라는 전략으로 갔습니다. 다행히도 뭐 둘 다 50점 이상을 받았고 나머지는 행수법과 재무회계에서 점수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재정학도 막 미친 듯이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재정학이 원래라면 효자 과목이었거든요. 근데 점점 어려워져서 지금 들어보니까 뭐 세무사 1차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재정학이다라는 말도 나오는 것처럼 재정학도 쉽게 볼 과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고 만약에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신다면 계산 문제는 다 찍으시고 말 문제만 푸십시오. 그리고 세법이 꽈락이 안 넘게 더 집중해서 보고 한 문제라도 더 푸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합격하고 중간에 법이 좀 개정이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재무회계는 많은 개정이 거의 없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주로 푸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시간이 정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재무회계는 상만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원가 관리 회계라고 하잖아요. 관리 파트는 버리시고 원가 파트만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한다 하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 60점 이상 넘는 거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시험 칠 때는 그 재무회계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면 상 파트에서 거의 뭐 70% 이상 가까이가 나왔고 하 파트에서는 생각보다 적게 나왔고 하 파트 같은 경우에 나온다 하더라도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문제 다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하 파트는 버리시고 상 파트만 공부해서 상 파트만 푸는 걸로 하시고 그리고 원가도 관리 쪽은 공부하지 말고 원가만 공부해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소송법이 있죠. 저는 행정소송법을 그때 당시 정인국 강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인국 강사님을 들었고 다른 거 안 보고 딱 그냥 이 책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보면 뒤에 또 기출문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서 풀었었고 또 한 2년 전부터는 행수법도 되게 어렵게 나오고 뭐 새로운 판례가 생기고 있다는데 저는 운 좋게도 그런 게 없었고 법조문이 46개인가? 그 정도 될 텐데 그것만 외운다 하더라도 사실 50점 이상 받는 거는 문제 없었고 그리고 이것도 약간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계속 비슷한 문제가 나와서 이게 87.5인가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재무회계 점수를 말을 안 했네요. 재무회계가 저 때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세법보다 재무회계에서 꽈락 나는 사람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자신이 있었던 재무와 원가인데 45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타가 정말 크게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딱 한 문제 차이로 1차를 합격을 했고 그리고 2차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점수가 맞나 그러면? 합격하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세법 57.5, 재무회계 45점, 그리고 행정소송법 87.5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재정학이 50점 맞나? 어쨌든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고 지금은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험 출제하시는 교수님들도 수험생들이 합격을 못하게 시험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도 있고 풀라고 주는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험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가 시험장 가서 풀 수 있는 문제와 못 푸는 문제를 걸러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시험을 합격하냐 합격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다 할 필요도 없고 왜? 어차피 다 못 푸니까 본인이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10의 9은 절대 시간 안에 다 풀지 못해요. 그거를 확인하셨다고 하신다면 전부 다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다 풀지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시험을 준비하시면 빠른 시간에 빨리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그냥 천천히 1차도 준비하면서 2차도 같이 준비할 거다. 그래서 동차를 노린다. 근데 그것보다 확률적으로 일단은 대충 공부해서 1차 합격하고 2차를 준비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실력의 향상으로 따지면 더 큰 것 같고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그렇게 가시는 게 더 빨리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차 준비할 거야 라고 하지만
1차도 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2차도 준비하면 이도 저도 아니게 돼요. 그리고 1차와 2차 시험은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빠르게 1차를 합격하고 그리고 2차 공부를 하셔야지만 실력이 많이 늘고, 그러니까 저처럼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고득점은 받을 수 없겠죠. 그리고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한 방법도 좀 참고를 하셔서 지금의 트렌드에 맞게 접목하셔서 공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좋은 성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